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45대 신무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원성왕의 손자 균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진교부인 박씨이다. 나의 이름은 우징이다. 836년에 흥덕왕이 죽자 아버지인 김균정이 왕위를 넘보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재룡파에게 패했다. 같은 무리였던 우리는 청해진의 장보고 대사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그는 신라 정부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청해진은 신라 내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이어 김재룡은 희강왕이 되었다. 838년에 희강왕이 김명에게 살해되고 김명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민해왕이다. 이에 나는 장보고에게 군대를 움직여줄 것을 요청했다. 모든 거래가 그렇듯이 주고받고가 적절히 이루어져야지 성사되는 법이다. 내가 왕이 되면 장보고에게 시급 2,000호를 줄 것이라 약속했다. 장보고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미끼를 던졌다. 장보고의 딸을 태자비로 삼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옛사람의 말에 의로움을 보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하였으니 네, 비록 용렬하지만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그의 말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 838년 청해진의 군사가 왕경에 도착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지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년이 5,000명의 청해진 군사를 이끌어 정보군을 이기고 나를 왕위에 올렸다. 나는 신무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악몽에 시달렸다. 시중이었던 이용이 꿈에 나타나 내 등을 활로 쏘아 마치는 꿈이었다. 꿈에서 이용에게 화살을 맞은 자리에 종기가 생겼다. 그것이 순식간에 퍼졌다. 나는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내 아들인 태자 경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나는 태자를 불러 장보고에게 시급 2,000원은 하사하였으나 그의 딸을 태자비로 맞이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였으니 태자가 왕이 되어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이 후일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46대 문성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무왕의 장남이며 어머니는 정정왕후이다. 내 이름은 경웅이다. 나는 아버지 신무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839년 7월에 왕위에 올랐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딸을 둘째 왕비로 맞아들이려 하였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라는 전통적으로 왕비를 왕족에서 간택해왔기 때문이다. 소식을 들은 장보고가 약속을 지키라며 딸 장희영을 궁궐로 보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지난 2년여간 함께 지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처음 청해진으로 갔을 때 그녀는 어린 소녀였다. 많이 부끄러워했으며 그럼에도 많이 웃었다. 세상에 숨기지 못하는 게 3가지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사랑, 가난, 재채기. 그녀는 나를 볼 때면 늘 얼굴이 복숭아 빛으로 박히고 몸들 발을 몰라 했으며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늘 고개 숙이곤 했다. 2여년간 늘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정이 들었는지 그녀가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웠다. 그녀에게서도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후일 그녀를 태자비로 맞이한다면 잘해주겠노라 다짐도 하였다. 그런 그녀가 궁궐로 온 것이다. 당장이라도 차비로 맞이하고 싶었으나 왕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상 신하들, 왕족들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되어 염장에 의해 장보고 대사가 살해당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녀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내 옆에 두기로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장보고의 죽음으로 나의 지지 기반도 약해졌다. 청해진은 와해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났다. 재위기간 동안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고 여러 번의 반란도 있었다. 재위군전에 책봉된 태자가 852년 11월에 죽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다. 모든 것들이 허상인 것 같았다. 856년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장희영을 숙부인 김희정에게로 보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한 일이었다. 그리고 한 해 뒤에 그녀의 출산 이야기를 들었다. 아들이 없고 장보고를 기리며 궁예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자 숙부 김희정을 후임으로 정하고 위독한 상황에서도 유언장에 그를 차기 왕으로 지목하고 생을 다하였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47대 헌안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름은 의정으로 우정이라고도 한다. 시호는 헌안이다. 나는 제45대 신무왕의 이복동생으로 제46대 문성왕에게는 숙부가 된다. 내게는 딸이 2명 있다. 후일 나의 2딸은 모두 제48대 경문왕의 왕비가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 문성왕의 부탁으로 후실로 맞이한 장희영, 그녀에게서 아들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된 후 왕위 계승을 걱정한 왕비로 인해 내 아들 궁예는 암살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상대등 김왕과 김계명의 기지로 궁예는 죽음을 모면하고 유모의 도움으로 궁에서 피신하여 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장희영이 궁궐에 살면
두 명의 목숨이 위태롭기에 의영은 옛 청해진 근처의 암자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장희영의 목숨을 담보로 안게 된 왕위였는데 일이 꼬이고 만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는 김계명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의 아들 김웅념을 그 다음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약속 말이다. 단 내게도 조건이 있었다. 나의 딸이 왕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후궁은 드리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따지고 보면 김계명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었다. 김계명의 손자이자 나의 외손자가 차기 왕위에 오를 것이기에 나는 문성왕의 유언으로 왕이 되었다. 문성왕은 태자는 죽었으나 손자가 있었기에 손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태후로 하여금 섭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장보고와의 의리를 생각하여 그 다음 왕위를 내게 넘긴 것이다. 위독한 가운데서도 장보고의 딸 장희영을 지키고자 한 문성왕의 유언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한다. 과인이 미미한 자질로 높은 자리에 처하여 위로는 하늘의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니 밤낮으로 깊은 물과 얇은 얼음을 건너는 듯 전전긍긍하면서도 세 명의 재산과 여러 신하의 보좌에 힘입어 왕위를 유지했다. 이제 나는 갑자기 병에 걸린 지 열흘이 지났으니 정신이 혼몽하여 아침 이슬보다 빨리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사직에는 주인이 없을 수 없으며 국가의 정치에 관한 모든 사무는 잠시라도 패할 수 없다. 돌아보건대 서불안 의정은 선왕의 손자요. 나의 숙보이다. 그는 효성과 우애가 있고 명민하여 관호하고 인자하여 오래도록 재상의 직이 있으면서 왕의 정사를 도왔으니 위로는 종려를 받들 만하고 아래로는 창생을 기를 만하다. 이에 나는 무거운 책무에서 벗어나 어질고 덕 있는 이에게 그것을 맡기려 하는 것인바 그것을 부탁할 적임자를 얻었으니 다시 무슨 여한이 있으랴. 살고 죽는 것과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만물의 위대한 기약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 부여하는 정해진 몫이다. 세상을 뜨는 자는 하늘의 이치에 이르는 것이니 세상에 남는 자가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너희 여러 신하는 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이며 가는 사람을 장래 지내고 살아있는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도 예절을 어기지 말 것이다. 나라 전체에 포고하여 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경문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의 제48대 경문왕이다. 나는 왕족이고 이름은 김웅념이고 아버지는 김계명이며 어머니는 광화 부인이고 846년에 태어났으며 헌안왕 4년인 860년의 15세의 나이로 헌안왕의 큰딸 영화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다. 그리고 861년 정월에 헌안왕이 죽자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것이 남들이 알고 있는 나 경문왕에 대한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 흥덕왕이 후사 없이 서거하시자 나의 조부이신 김재룡과 김균정이 왕위쟁 탈전을 벌이게 된다. 이에 김균정은 피살되고 조부님이 희강왕으로 왕위에 오르셨다. 그러나 영화도 잠시일 뿐이었다. 1년 1개월의 짧은 재위에 이홍의 반란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조부이기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더 냉정히 생각해보면 엇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왕족은 재룡파와 균정파로 나뉘게 된다. 헌안왕 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부친이 상대던 김왕과 비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원수간이었던 우리 집안과 응어리를 풀 겸 헌안왕 다음 왕위의 우선권을 부친께 양보를 하였다고 한다. 그 비밀은 왕위에 오르면서 헌안왕이 넘긴 밀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나는 자유로움을 추구했고 소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으나 권력력이 강한 부친의 야망에 의해 왕이 되었으며 자식 3명 모두 왕이 되는 남들의 기준에서는 영광인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신라의 왕으로는 꽤 오랫동안 왕노릇을 했다. 14년 6개월이나 했으니 말이다. 나름대로 백성의 뜻을 살피고자 하였고 신하들에게 공손하려 했으며 나름대로의 의지로 정치를 하려 하였으나 재위기간 무려 3차례나 반란이 일어났다. 이로써 나의 방법이 나의 만족이었지 정치에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임금으로서 권위를 세우고자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고 신하들의 간섭과 농단에서 벗어나고자 귀를 막고 두건을 쓰고 다니기도 하였다. 그들은 나를 폄하하고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다 라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냈다. 이에 질세라 나도 유치한 방법이지만 그들을 따라하기로 했다. 임금님 방에는 뱀이 산다. 임금님은 뱀이랑 같이 주무신다 라고 말이다. 이것은 그동안의 반란으로 위험에 노출되었던 내가 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취했던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나마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후세에 있을 나에 대한 평가에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나는 부귀보다는 소박함을 원했고 영광보다는 단철한 행복을 원했으나 가문의 뜻을 저버리지 못한 삶을 살면서 혼란의 시대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생각한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49대 헌강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의 제49대 헌강왕이다.
이름은 정이다. 경문왕의 장자이고 정강왕의 형, 진성여 왕의 큰오빠이다. 나는 14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고 서자인 아들이 한 명 있어 훗날 효공왕이 된다. 나의 딸 둘은 신덕왕의 왕비 의성왕후가 되고 경순왕의 어머니 계아태후가 된다. 어느 날 나는 월상루에 올라가 민가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 시종 민공에게 묻기를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는 짚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덮고 나무가 아닌 연기가 나지 않는 수추로 밥을 짓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 민공은 저도 일찍이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며 병경이 안정되고 시정이 즐거워하니 이는 임금의 어진 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공의 말에 나는 내심 기뻤지만 이는 여러 신하들의 도움 때문이지 짐에게 무슨 덕이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선왕인 아버지 경문왕께서 왕위 쟁탈 전에 혼란 시국을 마감하며 나라의 안정을 꾀한 노력의 결말을 내가 맞이하여 나의 재위 시에 신라는 나름 태평성대를 누렸다. 나도 이러한 평화에 만족하며 큰 걱정 없이 지냈다. 성 안에 초가집은 하나도 없고 집에 처마와 담이 이웃집과 서로 연해 있었다. 또 노랫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 차서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백성들의 삶도 그런대로 평온하였다. 885년 당나라에서 유학 중이던 최치원이 귀국해서 자신이 당나라에서 썼던 개원필경을 비롯한 여러 책을 나에게 바쳤다. 예전부터 골품제 문제로 안타깝게 생각하던 육두품들에게도 자색 공복을 내려주며 진골만 역임할 수 있었던 관직을 주기 시작하였다. 사실 나의 이러한 정책으로 육두품과 진골 사이의 승진 차별은 거의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미 육두품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꾼 지 오래되었고 같은 조건이면 역시 진골한테 밀리는 건 당연했다. 그래도 그나마 그들을 응원하고 그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육두품들의 한을 조금이나만 풀어준 것으로 생각되어 나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삼았다. 886년 봄에는 지금의 강원도 지역인 북진에서 보고하기를 적국 사람이 진에 들어와 나무 조각을 나무에 걸어놓고 돌아갔다. 고 말하면서 나무 조각을 가져다 바쳤다. 거기에는 보로국과 흑수국 사람들이 모두 신라국과 화친하고자 한다. 는 15글자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나라 안팎으로 나의 치세를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그만큼 내 시대의 신라는 태평성대였고 주변국까지도 우리 신라를 부러워하였다. 다만 내 일생에서 한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처용의 아내를 범한 일이다. 이 일로 인해 처용가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영화들을 뒤로한 채 나는 호련히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르렀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아들은 겨우 2살이었다. 나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서자라는 점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내 동생 정강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등졌다. 뒤돌아보면 태자로 태어났고 왕이 되었고 편하고 여유롭고 즐겁고 만족스런 일생이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 신라 제50대 정강왕 편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신라의 제50대 정강왕이다. 성은 김이고 이름은 황이다. 본관은 경주이다. 아버지는 경문왕이고 어머니는 헌안왕의 딸인 문희왕후이다. 나의 형 헌강왕이 재위 12년째인 886년 7월 5일에 사망한 후 헌강왕의 태자 기묘가 아직 2돌이 안 된 어린 나이였고 서자 출신이 마음에 걸려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나는 887년 1월에 황룡사에서 백고자를 마련해 나 스스로도 행차하고 강의를 들었다. 나는 이찬준흥을 시중으로 임명하여 조정을 꾸렸지만 즉위년에 서쪽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흉년이 닥쳤다. 백성이 동요하고 상황이 좋지 못했다. 태평성대 직후이 난세였다. 얼마 뒤 한 주 후에 이찬 기묘가 반란을 일으키자 파병하여 기묘를 죽였다. 그 일로 마음을 다쳐서인지 기묘의 난을 평정한 후 5월에 병을 얻어 쓰러졌다. 그때 내 병이 위급하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불행히 사자가 없으나 나의 누이인 김만은 천자가 명예하고 골상이 장부와 같으니 경들은 옛날 선덕, 진덕의 고사를 의방하여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긴 후 7월 5일에 사망했다. 임금이면 무엇하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이렇듯 나의 일생은 덧없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